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무릎 연골과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를 다쳤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적극적인 운동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로 하는 운동은 수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하는 이유는 제 체중이 중력으로 인해서 이 무릎에 어느 정도 압력이 가지 않는, 그렇게 물속에서 운동을 하는 방법이 저의 체중을 무릎에 전달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영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수영을 하면서 무릎에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함을 주지만 허리 그리고 어깨 관절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유연성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수영을 좋아하고요. 동시에 환자분들이 어떤 운동이 좋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첫 번째로 수영을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무릎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 많은데 네. 그 와중에서도 이제 운동 중에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셨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운동 중 손상이 아니면은 이제 그냥 평상시에 많이 쓰면서 생기는 통증, 사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무릎에 관련해서도 지금 운동 후에 통증이 생겼는데 이게 내가 평상시에 그냥 고질적으로 아니면 퇴행성으로 나타난 손상인지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손상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고요.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운동 중에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은 대부분 무릎 안쪽의 내측 인대 부분의 손상이 많습니다. 이렇게 몸을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생기는 압력이 강하게 가해지면서 내측부의 인대의 통증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이제 운동 중 손상, 그러면 대부분 80% 정도는 내측 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내측부의 이제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 대퇴골, 그러니까 무릎을 기준으로 위쪽 부분에 압통이 만약에 강하게 느껴지신다면은 가까운 병원에 가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내측부 인대에 손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무릎 안쪽에 대퇴 쪽, 그러니까 위쪽의 압통이 매우 심해지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통증을 느끼신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의 통증은 이제 통증의 강도가 주로 아침이 심하다는 점,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부종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운동으로 나타나는 통증들은 대부분 좀 빠른 붓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통증은 운동을 하면서 점점 심해지면서 운동 직후에 가장 심해진다는 점,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통증이 나타난 이후에 그 통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그 이후로 무릎이 헐겁다 아니면은 방향을 틀 때 자꾸 무릎이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 손상의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때는 자세한 검사 그리고 진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 밖에도 스포츠 손상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까요? 운동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스트레칭과 몸의 유연성을 회복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가,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운동 중에 다치시는 분들은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지 않은 채 시작하셔서 관절의 유연함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가 급격한 근육의 길이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나 아니면 관절 아니면 근육에 그런 파열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운동 중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당연히 이제 스트레칭과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데우고 시작하느냐, 그 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을 하시기 전에 만약에 본인의 관절 중에서 약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이제 보호대나 아니면 이제 테이핑 요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지 역할을 갖춘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이제 운동 중 손상을 예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가급적 운동 중에는 이제 그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운동을 좀 피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제 농구를 하다가 다쳤고요. 예. 하지만 수영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쵸. 골프도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치셔서 아프신 거지 뭐 네. 이렇게 크게 다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경쟁보다는 좀 혼자서 하시는 걸 좀 사실 한 40대 이후부터는 좀 그런 걸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몇 가지만 신경을 쓰시면은 좀 운동 중 강하게 다치시는 일은 많이 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치시면은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준호 원장님, 아무래도 나이에 알맞은 스포츠를 즐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권장해드리는 운동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요. 나이가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랄까, 갑자기 나의 몸을 순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한 운동들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운동을 한다면 만약에 그 자기의 그 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이제 빠르게 걷기라든지 그런 운동이 좋지 테니스를 갑자기 치신다면은 정지 상태에서 운동 상태로 빠르게 변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테니스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무릎 관절 쪽에는 영향이 쉽게 갑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그렇게 순발력을 요구하는 운동을 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력을 피할 수 있는 수영 운동 매우 좋죠. 이렇게 수영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관절의 통증들이 확실히 적어지는 거를 저도 옆에서 많이 보니까요. 만약에 자신이 관절에 어떤 이제 무리가 쉽게 간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신의 운동을 그런 수영 쪽으로 좀 선택을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산악 익스트림 운동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운힐이라고 하면서 이제 언덕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는 분들이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얼마 전에도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그 30대 환자분이 이제 스트레스를 푸신다고 다운힐을 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죠. 크게 다치죠. 예, 그런 경우에는 골반 자체가 금이 가는 경우였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보존치료 쉬는 상태로 8주 이상 쉬셔야 되는 매우 오래가는 통증이 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한 익스트림 운동을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준호 원장님, 유독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주로 어떤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만성기관지염 하면 약간 이제 구체적이지 않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화됐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먼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노화 현상이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는 지속적으로 산소가 매우 필요로 하는데 이 산소의 공급 속도가 기관지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노화 속도가 빠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까부터 계속 나와 있지만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몸에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 내 몸 안에서 염증 요인들이 자꾸 쌓일 수 있는, 염증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성기관지염은 그냥 나의 어떤 기관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능이 저하된다는 점이라는 거를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경각심 있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이제 기관지가 좋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1년에 아까 이제 자세히 나왔지만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1년에 4번 이상 감기가 걸린다. 그런 상황과 또한 한번 감기 걸렸을 때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 내지는 열은 떨어졌지만 기침과 아니면 목 아래에 있는 가래가 지속된다. 그리고 입안 그리고 인후부가 자꾸 이 코팅이 벗겨진다고 하죠. 이제 자꾸 헌다. 그리고 점막에 이제 촉촉함이 사라진다. 이러한 증상들을 자주 느끼신다면 점차 이렇게 만성기관지염에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진료랑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의원에 방문하면은 어떠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권해드리는 거는 한약 치료입니다. 한약 치료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이 점막을 개선하는 데는 점막과 비슷한 효과와 점막을 생성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되는 한약재를 섭취함으로써 점막 자체의 생성 속도를 좀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제가 점막층이 얇아졌을 때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점막층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 외부의 여러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걸 필터링하는 역할입니다. 만약에 필터링이 안 된다면 바로 폐로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균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좀 더 감기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점막층이 얼만큼 회복을 하냐 그리고 건강하냐가 결국에 면역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재에서 이 점막층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점막층 안에 이 섬유세포들의 기능을 다시 증진시키는 한약재를 통해서 이제 점막층을 회복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담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담배가 우리의 기관지를 나쁘게 하는 이유는 이 담배가 우리 폐의 소기관, 가장 작은 단위에 찌꺼기가 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찌꺼기가 끼기 때문에 우리의 산소 호흡의 저하를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한약재를 통해서 폐의 건강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효능을 가진 약재들을 잘 처방을 하여서 환자한테 맞는 처방을 하여서 그 분의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저는 감기를 자주 걸려요 했을 때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모르고요. 감기가 걸렸을 때만 어떻게 더 빨리 낫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감기가 빨리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기가 걸리지 않게끔 점막 환경을 개선한다면 예방할 수 있다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좋은 치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 이제 미리미리 점막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를 통해서 좀 더 쾌적한 건강한 생활 환경 가지시기 바랍니다.